This is the Voice of America. The following program is in Korea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입니다. 지금부터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뉴스로 이란의 국회 외무위원회는 미국인들에 관한 사항을 이란 국회 공개회의에서 심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터키에서 무혈 쿠데타를 일으킨 케난 에브렌 장군은 그 자신을 국가수반으로 지명했습니다. 일본의 교토통신은 김일성 북한 주석의 말을 인용하면서 북한은 만약 미국이 현재 휴전협정을 쌍무협정으로 대체할 경우 중국 그리고 소련과 북한 사이의 방위조약을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소리는 이상의 소식을 비롯한 세계 주요 뉴스들을 종합해서 보도해드리고 계속해서 미국에서 선거를 한 달 반 남짓 앞둔 국회 상하원의 분위기를 살핀 보도와 중국이 현대화를 지향해 새로이 추구하고 있는 실리 경제정책에 대한 특집 보도에 이어서 거북이 등에다가 송신장치를 달았다 실패한 소식을 차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 국회 외무위원회는 14일 미국인 인질들에 관한 사항을 이란 국회 공개회의에서 심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외무위원회는 또 그 문제를 전담할 특별위원회 구성도 아울러 건의했습니다. 그와 같은 건의안들은 오는 16일에 열리게 되는 이란 국회 차기회의에서 토의될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 11월 이래 이란에 억류되어 미국인 인질 52명의 운명에 관한 토의를 이란 국회가 언제 시작하게 될지 현재로서는 아무런 시사도 없습니다. 외상직에서 사임하는 4대 곱사트 씨는 13일 이란 국회에 서한을 보내고 미국인 인질들을 금년 말까지 석방토록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또 가까운 장래 미국인 인질들에 관한 토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한편 로널드 리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이란의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제시한 인질 석방에 대한 4가지 선결 조건 가운데 미국은 3가지는 들어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 팔레비 왕의 재산 환원 요구는 합당한 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충족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야톨라 호메이니는 미국에 대해서 그 밖에도 이란에 대한 요구를 철회하고 동결된 이란의 자산을 풀어놓는 한편 이란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르기까지 카터 행정부는 호메이니의 그와 같은 요구가 검토되고 있다고만 말하면서 그 요구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의 아볼 하산 바니사드르 대통령과 모하메드 알리 라자이 수상은 13일 이란 이라크 간의 국경 지역에서 그들이 타고 가던 헬리콥터기가 이라크의 전폭기로부터 공격을 받았으나 아무런 부상도 당하지 않은 채 그곳을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관영 파르스 통신은 그 헬리콥터를 호위하고 있던 이란의 전폭기들이 이라크의 전폭기를 추적했다고 보도하고 아무도 부상당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니사드르 대통령과 라자이 수상은 그들 간의 정치적인 견해 차이는 제쳐두고 이란, 이라크 사이에 교전이 확대되고 있는 이라크와의 국경 서부 지역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의 교전에서 이란과 이라크는 서로 상대방의 많은 사상자를 내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서로 엇갈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터키에서 12일 정권을 장악한 군부 당국은 좌파 민족주의 행동당의 당수 알파 슬란 투르케스 씨를 체포했습니다. 투르케스 씨는 그동안 숨어 있었으나 뉴스 보도는 만약 그가 자수하지 않는다면 기소될 것이라는 경고에 안카르 근교 그의 아들 집에서 자수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안카라의 라디오 방송은
그는 비행기 편으로 이즈미르에 송치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터키 국회의원들 가운데 100명 이상이 구금 상태에 있는 것으로 뉴스 보도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각한 슐레이만 데미렐 수상과 볼렌트 에체벳 야당 당수를 포함하는 정계 지도자들은 터키 서부 지방의 외딴 군기지에 이송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혈 쿠데타를 일으킨 케난 에브렌 장군은 그 자신을 국가수반으로 지명했습니다. 그는 좌파 우파의 테러 행위가 종식되고 정치 경제 안정이 회복된 후에는 정부가 민정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6개 성에서 교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수도 카불 동북부의 판시르 계곡에서는 가장 치열한 교전이 발생하고 있고 또 사상자도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소식은 뉴델리의 외교관들에 의해 전해지고 있지만 독자적인 소식통들에 의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카불의 라디오 방송은 상당수의 반도들이 헤라트 성의 나와바드에서 분쇄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회교 반도들은 파키스탄과의 국경 부근 박티아 성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장관 2명, 육군 장성 1명, 그리고 여러 명의 군인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해된 자들은 소련이들을 앉힌 카불 정권에 대한 그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모색하기 위한 아프가니스탄 정부 그룹의 일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교전이 가열되고 있어 교전이 발생하고 있는 마을의 주민들이 도시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 카불의 인구는 배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김일성 북한 주석의 말을 인용하면서 북한은 만약 미국이 현재 휴전협정을 쌍무협정으로 대체할 경우 중국 그리고 소련과 북한 사이의 방위 조약을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김일성 주석은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일본의 여당 자민당 사절단원들에게 평양에서 그와 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자민당의 국회의원들은 북한 노동당의 초청을 받고 평양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남한이 회담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북한과 평화조약에 관해 회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되풀이해 강조해왔습니다. 평양당국은 그 협상에 서울당국을 포함시키는 데는 아직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의 인디라 간디 수상은 14일 중국의 새 수상 부장에게 축하 전면을 보내고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일면일보는 14일 한국의 반체제 인사 김대중 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김대중 씨는 정부 전복 혐의로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선고 공판은 금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대중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의 페르난 마르코스 대통령은 마닐라에서 정부와 기업체 건물들을 목표로 한 일련의 폭발 사건이 12일 발생한 뒤를 이어 대대적인 안보 조치의 시행을 명령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그가 1972년 계엄령을 선포하고 나서 취한 조치들을 강불케 하는 일련의 지침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자금으로 약 700만 달러를 재무성으로부터 방출시켰습니다. 그 지침들에는 전복 행위용의자 체포, 이동 검문소 설치, 그리고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그와 같은 일련의 안보 조치들은 마르코스 대통령을 실행시키려는 단체들이 계엄령 선포 8주년 기념일이 21일로 박도함에 따라 다시 공격해올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마르코스 대통령이 13일 군부 지도자들과 만나고 난 다음에 취해진 것입니다. 폴란드의 제르지 구벨스키 종교상은 바르샤바에서 오는 21일부터 시작해서 매주 일요일에 로마 가톨릭 미사를 전국에 방송하기 위한 준비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지난달 폴란드에서 노동 파업이 해결됐을 때 노동자들이 획득한 주요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폴란드 당국은 또 다른 노동자들의 요구 조건에 부응하는 처사로 작년 7월 1일에 구속되었던 지하 간행물의 편집인 에드먼드 자드로진스키를 석방 조치했습니다. 와르샤바에서 반체제 소식통이 그와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자드로진스키 씨는 4년 전 파업을 주도한 이래 경찰에 의해 박해를 받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메나헴 베긴 수상은 예루살렘 전체가 이스라엘의 통치권 아래 영원히 놓이게 될 것이라고 재천명하면서 예루살렘은 유대 민족에 대해 역사와 문화 그리고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스타신문 일요판에 게재된 기사에서 베긴 수상은 예루살렘에 대한 통치권을 포기하거나 공유하는 일을 검토하는 것조차 유대민족의 영원한 믿음을 포함하는 행위가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카터 대통령도 예루살렘은 분할되지 말아야 하며 그 성전은 모든 종파에 개방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그로 카터 대통령의 말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뉴스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일 밤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한사 4,760, 11,850, 15,250, 17,34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회의 분위기,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선거를 한 달 반 남짓 앞둔 이제 여론조사마다 카터 대통령의 인기가 오르고 있어 국회 상하원에서 민주당 의석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그만큼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소리 국회 출입기자의 배경 보도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노리고 출마할 경우 그가 속해 있는 정당은 몇몇 국회의석을 거의 틀림없이 잃게 된다는 것은 미국 정치에서 하나의 전통이 되어왔습니다. 때문에 여당인 민주당은 오는 11월 4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게 되면 그들의 다수 의석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민주당 국회의원 사이에 감돌던 호황과도 같았던 초반의 우려는 카터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이후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결정이 내려진 지금 그 전에는 미국에 휩싸여있던 민주당 의원들마저도 이제는 카터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지원할 용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고무적인 징조는 바로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카터 대통령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점입니다. 최근 민주당 소속 토머스 호닐 하원 의장은 그 점을 가리켜 모든 양상이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하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 차이는 무려 111석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큰 의석 차이 때문에 공화당은 이번 11월 선거에서 다수당이 된다는 것은 힘든 일이라고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원 공화당 원내 총무인 거이 밴더 자크트 의원은 공화당이 지난 1978년 선거에서 17석을 밀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번에는 더욱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나아지게 되는 일은 물론 의문인 것입니다. 정원 100석인 상원에서는 상황이 훨씬 좋을 것이라고 공화당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실시될 34석 중 현재 민주당은 24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현재 갖고 있는 10석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나머지 24석 중 적어도 9석을 뺏어야 합니다. 자칫하면 소수당의 총무로 미끄러지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기도 했던 로버트 버드 민주당 원내 총무는 이번 11월 4일의 선거에서 공화당이 그와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카터 대통령의 인기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58석의 상원 의석을 몇 석도 추가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이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명의 현직 민주당 상원, 즉 알래스카주 출신 그레블 의원이 이미 선거에서 패배한 데 있는 데다 두 명의 민주당 상원 의원이 이 후보를 포기함으로써 상원에서의 민주당 의석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있을 법한 일입니다. 지난 8월 말부터 9월 10일까지 북경에서 열렸던 제5차 전국 인민대표대회는 지도층 개편 및 제반 신경제사회 정책을 승인하는 중대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9월 10일까지 북경에서 열렸던 제5차 전국 인민대표대회는 지도층 개편 및 제반 신경제사회 정책을 승인하는 중대한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부과, 이중국적 불인정, 결혼 정령 규정을 비롯해서 지방행정관서와 경제단체에 대해서 보다 큰 재량권을 부여하는 문제,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한 물가 제도 등도 거론됐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일고 있는 개혁의 바람, 자본주의 제도와 기술 그리고 자본을 도입해서 근대화를 이룩하려는 중국의 새로운 움직임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자의 견해를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말 전국인민대표대회 벽두에 중국 국가기획위원회의 요이림 위원장은 중국의 경제가 시장 여건에 따라서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유기업제도, 공장의 자율성, 지방기관의 정책 결정, 경제제도 등에 대한 실험 실시 범위가 앞으로 2년 사이에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경제정책의 테두리를 마련한 것은 등소편이었습니다. 바로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의 발표를 통해 대학장 수상과 함께 부수상직을 내놓은 등소평은 경영관리 기술은 서방 세계로부터 도입될 것이라고 누차 말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이탈리아의 여성 언론인 오리아나 발라치와의 회견을 통해서 등소평 전 부상은 일종의 과학이라고도 할 경영기술 그리고 다른 기술과 과학은 어떤 나라에도 유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사회주의적 건설에 도움이 되도록 그 모든 것을 배우려고 한다고 등소평이 말했습니다. 중국이 진보된 경영관리 기술을 대체할 수 있도록 도와준 서방세계 단체들 가운데 하나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 경영대학의 제임스 클레이번 라포스 학장은 그 때문에 중국을 3번이나 방문했다고 말하면서 중국 경제 개혁이 얼마나 큰 사업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system that's that large, with nearly 1 billion people, with so many enterprises and so many things being done, it's beyond the 근 10억에 가까운 인구와 수많은 기업, 그리고 해야 할 일이 그렇게도 많은 체제에서는 근대적이며 세심한 경제제도를 개발시킨다는 것은 기획의 과정 그 이상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일도 아직 없습니다. 우리를 방옥에 빠지게 하는 것은 과연 경제체제를 중앙 집권화할 것이냐의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떻게 중앙 집권화할 수 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을 중국인들은 토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지방의 시장들이 자발적으로 수요 공급에 따라 운영되도록 해서 물자가 진정한 시장 가격으로 거래되도록 할 것인가 하는 점이 토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시장 가격은 수요 가치와 선택의 여지를 반영하는 것이고 정책 결정자들에 대해서 시장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약간 중앙 집권화되어 있는 당국으로부터 독자적인 그들 스스로의 합리적인 경제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오늘날 물가가 책정되는 법과 지방 분권화된 시장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 중국의 기업체와 미국의 상사들이 공동으로 사업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우선적인 단계는 중국의 회계법을 분석하고 미국의 회계법과 비교하는 데 있습니다. 그 비교를 위해서 미국의 경영대학원 학생들이 담당 중국인들과 특정 문제점에 공동으로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계획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경영대학 라포스 학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In summer of 81, we're going to send a team of Chinese-speaking MBA students to Beijing. 1981년 여름에 우리들은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생 가운데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학생 한 팀을 북경으로 파견해서 그곳에서 중국 재무성 관리들과 공동으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두 나라의 회계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북경에서 6주일 동안을 머물면서 중국 회계법을 터득하는 것만이 아니라 산업계의 여러 기업체들을 방문하면서 실제로 그 회계법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파악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미국 학생들과 중국 재무성 팀은 미국을 방문해서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방문하는 업체도 같은 종류의 업체들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설명한 라포스 학장은 중국을 오랫동안 방문하고는 않았지만은 미국의 조직적 방법의 적용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포스 학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He said that the Chinese would agree with our assessment that they have quite a ways to go. 일부 기관들은 대단히 시대에 뒤떨어져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중국이 앞으로 밟아야 할 길이 상당히 많다는 식의 우리의 평가를 중국인들은 동의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산성의 수준이 낮다는 것 역력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우리들의 최신 경영 기술을 배우고자 나아가서는 기존 체제와 기술을 크게 바꾸지 않는 가운데 내부 조직을 재편성해서 더욱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자 대단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의 개혁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중국은 대단히 큰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라포스 학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인적 자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포스 교수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Chinese, I think, have all of the potential. They have the people particularly are phenomenal. 중국인들은 모든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인들은 비상한 국민들입니다. 그들의 지성과 원기 왕성함 그리고 일하고자 하는 용의에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사업에 대단한 수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점입니다. 태평양 일대를 둘러본다면 기회가 있는 곳에서마다 또한 싱가포르, 홍콩 등지와 같은 시장 경제가 활발한 지역에서는 그 어느 곳에서나 중국인들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체제는 놀랄만한 속도로 성장 일로에 있고 크나큰 부가 창출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일이 꼭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의심하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대학교 경영대학원 라포스 학장의 기은회를 중심으로 오늘날의 중국 경제와 변화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멸종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동물을 구제하는 방법도 가지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생태부터 파악을 해야겠기에 거북이 등에다가 송신장치를 달아 그 신호를 인공위성을 걸쳐 수신했으나 거북이가 그 장치를 잃었음을 보고하지는 않았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에서의 과학 담당 기자의 보도입니다. 95kg의 체중을 가진 거대한 붉은 거북 다이안느는 멸종위기에 있는 동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거대하고 느리게 움직이는 붉은 거북의 습성이라든가 활동 상태, 먹이, 서식처, 그리고 교배 또는 산란 지역 등 그 상태에 관해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바다거북이를 멸종위기에서 건져내기 위한 확실한 방안을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정보가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미 국립해양대기 행정처의 수족연구실이 이 붉은 거북의 운명에 관해서 관심을 쏟아오고 있습니다. 이 연구실의 과학자들은 마침 태풍의 방향을 추적하거나 선박의 동향을 탐지하는 데 통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기상위성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과학자들은 멕시코만에서 다이아누를 포획해서는 그 단단한 등에 무전 송신기를 부착했습니다. 이 송신기는 나흘에 한 번씩 기상위성에 전파를 보냄으로써 거북이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상위성은 이 자료를 워싱턴 부근에 있는 고닷 우주센터에 중계했으며 우주센터의 컴퓨터가 다이안누 붉은 거북의 소재를 계속 추적했습니다. 다이안누에 관한 소재 추적은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올 6월 중순까지 계속됐습니다.
이 8개월이란 기간 동안 다이안느는 주로 멕시코만의 북한의 해안을 따라 근 1300km를 여행했었습니다. 그런데 6월 15일 다이안느로부터의 송신이 잠시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희귀하게도 전파 발사지가 바다 거북이로서는 결코 가게 돼 있지 않은 육지를 통해서 내륙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송신기는 멕시코만에서 1000km가 떨어진 미 국토의 중심부인 캔사스주 무초에 정착돼 있었습니다. 미 국립해양대기 행정처의 과학자들은 얼마 동안의 시간이 지난 다음 다이안느와 그것에 부착했던 송신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규명해냈습니다. 그 거북이가 분명히 송신기를 텍사스 해안의 해변가에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송신기를 담은 상자를 한 어부가 발견해서 그것이 기상위성의 나흘에 한 번씩 전파를 보내온 송신기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것을 캔사스에 있는 집으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이안느는 이제 다시 자신의 비밀을 간직한 채 아마도 멕시코만 주위에서 자유로운 생을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 시간 세계 뉴스의 요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 국회 외무위원회는 14일 미국인 인질들에 관한 사항을 이란 국회 공개회의에서 심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외무위원회는 또 그 문제를 전담할 특별위원회 구성도 아울러 건의했습니다. 이란의 바니사드르 대통령과 라자이 수상은 13일 이란 이라크 간의 국경 지역에서 그들이 타고 가던 헬리콥터기가 이란 전투기로부터 공격을 받았으나 아무런 부상도 당하지 않은 채 그곳을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터키에서 12일 정권을 장악한 군부 당국은 좌파 민족주의 행동당의 당수 알파슐라 투르케스 씨를 치부했습니다. 무혈 쿠데타를 일으킨 케난 에브렌 장군은 그 자신을 국가수반으로 지명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6개 성에서 교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판시르 계곡에서는 가장 치열한 교전이 발생하고 있고 또 사상자도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김일성 북한 주석의 말을 인용하면서 북한은 만약 미국이 현재 휴전협정을 쌍무협정으로 대체할 경우 중국 그리고 소련과 북한 사이의 방위조약을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의 인디라 간디 수상은 중국의 새 수상 조자양에게 축하 전문을 보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4일 한국의 반체제 인사 김대중 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필리핀의 페르난 마르코스 대통령은 마닐라에서 정부와 기업체의 건물들을 목표로 한 일련의 폭발 사건이 발생한 뒤를 이어 대대적인 안보 조치의 시행을 명령했습니다. 뉴스의 요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소리 저녁 방송을 보내드렸습니다. 내일 아침 방송은 6시 30분부터 7시까지 단파 11,915, 15,215, 17,750, 17,7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8시 30분부터는 역시 30분간 단파 15,215, 17,780, 17,790kHz로 재방송되는 것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